자, 안녕하세요. 제어 캡스톤 5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PWM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샘웨어, 정확하게는 이제 심툴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ODE 4호를 통해서 속도 전달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제어를 위해서 피제어 하는 것 등은 샘웨어에서 모의 실험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심2를 사용해서 PWM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PWM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작품에서 AVR이 PWM을 위치 제어를 위해서 출력한다 이겁니다. PWM을 출력하는데 그 PWM은 신호라 그랬습니다. 5V와 0V를 왔다 갔다 하는 5V는 모터를 돌리지 못하나요? AVR이 직접적으로 AVR의 그 포트 B에서 나오는 PWM 신호가 모터를 회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파워가 약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를 증폭시키는 것은 이 L298 드라이브 소자고요. 이 소자는 12V를 역시 PWM으로, 그때는 이제 신호 PWM이 아니고 파워 PWM입니다. 그 12V 전원으로 모터를 구동한다. 여기서 이제 PWM으로 구동한다 하는 게 뭔가 하는 이해를 보다 심툴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오래 기억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PWM 모의 실험을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듀티비는 일정한 주기 안에서 온 신호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두색 신호와 파란색 신호와 빨간색 신호는 모두가 듀티비가 50%입니다. 모두가 12V 전원입니다. 모터에 인가되는, 즉 모터 드라이버의 출력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지고 주기가 2초라는 거죠. 자, 파란색은 주기가 1초입니다. 0.5초 동안 켜지고 0.5초 동안 꺼지고 역시 듀티비 50%인데 PWM 주기가 이번에는 1초입니다. 3번은 여기 PWM의 주기는 0.5초다. 맞죠? 0.5초. 자, 그래서 빨간색이, 우리는 모터 제어를 위해서 PWM 주기를 얼마로 해야 할까? 2초로 할까? 1초로 할까? 0.5초로 할까? 또는 0.1초로 할까? 이 PWM 주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하는 것을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면 느낌이 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듀티비가 50%면 12V의 전압을 절반 주고 절반 끄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이 듀티비가 50%면 12V 전원이 6V가 인가되는 거와 비슷하겠죠. 평균적으로 6V를 인가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50%는 켜고 50%는 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3V를 인가하고 싶다.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12V에. 그러면 25% 4분의 1 켜고 4분의 3을 끄면, 그러면 듀티비가 25% 4분의 1이 되면 평균적으로 3V가 인가되는 것인데, 그때 얼마나 빠른 주기로 켜고 끄고를 해야 하는가. 빠르면 빠를수록 스위치를 그렇게 빨리 열고 닫고가 동작이 원활한 스위치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칭 손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위칭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면 껐다 켰다 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터를 회전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자주 껐다 켰다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의 흐름을 단속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ON과 OFF를 명확하게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스위치도 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점 고가의 스위치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대로 여러분들하고 심툴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 수업에서 활용을 했었던 이 샘툴과 심툴을 같이 쓸 텐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심툴입니다. 샘툴은 그저 계산은 용으로 쓰겠다는 거죠. 먼저 심툴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 샘툴을 샘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할 때 둘 다 설치하라고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샘툴은 이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모의 실험을 하는 곳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사용해 볼 프로그램은 심툴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틀랩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매틀랩에서 M파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가, 아니면 시뮬링크라는 도구를 활용하는가, 즉 텍스트 기반이냐 그래픽 기반이냐, 이렇게 모의 실험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이 있고 입출력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스템을 제 모타의 속도 전달 함수, 속도 제어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속도 제어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continuous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continuous 블록으로 가서 트랜스퍼 펑션을 가져오죠. 전달 함수. 전달 함수를 가져와서 중심에 놓고요. 왼편에는 이제 입력, 오른편에는 출력, 이렇게 그림을 보도록 계단 응답을 본다는 거죠. 트랜스퍼 펑션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분자가 1, 분모가 11인데 이건 S 더하기 1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DC 모타 전달함수 S 속도 전달함수 S 더하기 A분의 B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여러분들 과제에서는 바꿔 넣으세요. 오늘은 제가 모타 파라미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모타 파라미터에 맞도록 이 심툴 프로그램을 고쳐서 과제를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지금은 S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S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5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S 더하기 10분의 5를 모의하는 겁니다. 지금은 S 더하기 1분의 1로 하겠습니다. S 더하기 1분의 1은 여러분들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 2의 마이너스 t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수가 1초입니다. 시정수가 1초란 말은 적어도 4.6배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즉 4.6초 정도가 돼야 목표치에 99% 정도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초 정도는 돼야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풋 블록에 가시면 PWM은 주기적으로 하이와 로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펄스 제너레이터라는 입력을 여기 가져와서 왼쪽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period, 주기가 1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초인데 듀티비가 50%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0.5초 온, 0.5초 오프입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가 1인데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제가 12로 고치겠습니다. 12V라고 생각하고요. 12 중에서 피리어드가 1이고 듀티비가 50%니까 12V가 0.5초, 그 다음에 0V가 0.5초, 이게 반복되는 입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작 시간은 0초부터 하면 되겠죠.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이 출력, 이 박스에 출력 부분에 갖다 대면 더하기로 모양이 변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됐을 때 손을 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V가 온 오프 되는 신호가 이 전달함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모타에 인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는 아웃풋 블록에 가서 스코프를 가져와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를 갖다 놓고 역시 연결을 합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응답이 나오는지 먼저 한번 눌러 볼 텐데, 플레이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름을 저장할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블록이라고 해서 BLK가 확장명인데요. 여러분들 제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CCD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가 공개될 13일로 이름을 정하고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B라는 블록을 과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블록은 그냥 따라하는 거고요. 한번 만들기를 연습 삼아 따라해 보시고 그걸 고쳐서 B로 저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은 플레이 버튼에 대한 뭔가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허용을 하면 그림이 이제 진행 과정이 이와 같이 되네요. 자, 보세요. 12V가 인가됩니다. 이 전달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S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S 더하기 1분의 1에 12라는 입력을 인가하면 얼마로 갈까요? 12로 가잖아요. 최종치 정리를 써보세요. 그러면 12로 갑니다. 그런데 0.5 절반을 키고 절반을 끄고, 자, 이게 1주기입니다. 그죠? 주기가 1초였죠? 또 1초부터 2초 사이에 절반을 키고 절반을 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시겠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은 7.5와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 극점을 1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한 4.6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99%에 간다 그랬죠? 한 5초 정도에 가면 정상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평균치 중간을 한번 싹 이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5초가 되면 정상 상태에 이렇게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폭이 너무 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PWM 주파수는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타가 빨리 돌다 천천히 돌다를 너무 심하게 한다. 즉 모타가 보세요. 속도가 줄고 있긴 하지만 모타는 계속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 모타 속도가 증가하면서 돌고 다시 감소하면서 돌고 입력이 인가되지 않았는데도 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입력이 인가되지 않았는데 모타는 회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관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가됐을 때는 입력에 의해 돌고 입력이 사라진 뒤에는 초기치에 의해서 관성으로 돌고 하지만 속도는 점점점 느려지고 다시 입력이 인가되고 입력이 사라지고 인가되고 사라지고 하면서 속도는 증가 감소를 반복합니다. 자, 시스템이 느낀다는 말이죠. 입력이 들어오는 것과 입력이 끊어진 것을 시스템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스템 블락을 모타 파라미터로 바꿔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세요. 자, 그러면 주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0.1로 10배 줄이고요. 듀티비는 그대로 50%로 하죠. 그러면 0.1의 절반, 0.05초가 인가되고 0.05초가 오프, 인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두 번째 그림이 켜집니다. 아까보다는 10배 정도 빠르게, 즉 아까 1초 안에 한 번 입력이 인가되고 절반 인가가 안 됐던 게 이제 그게 주기가 0.1이 돼서 열등분이 돼서 이 1초 안에 10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가 감소 하면서 이게 1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초, 2초, 3초 하면서 이제 5초까지 가면 거의 정상 상태로 이제 돌고 있는데 그 폭이 많이 줄었지만 역시 진동이 심하다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균일하게 12V가 인가됐다가 말았다가 하는데 이게 정상 상태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출렁이는 것 같죠? 이것은 이 OD가 결국 이 심툴도 제가 박스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 전달 함수는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것을 결국 심툴도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푸는 과정이 엄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진짜 모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의 실험에서 적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뭘 바꾸면 저 그림이 좀 좋아질까요? 하면 이 실행하는 환경에서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그림이 10초간 모의 실험이 됐다는 게 여기서 결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샘플링 타임을 0.0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1초 안에 절반 켜지고 절반 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치 적분을 0.01 그거에 한 10배 빠르기로 한다는 게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촘촘하게 이를테면 잘라서 적분을 해야 한다. OD라고 하는 게 미분 방정식, 아까 이 결국 심툴도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이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룽게쿠타 4차로 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더 다른 정밀한 방법은 지금 여기 심툴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이 100분의 1을 1000분의 1로 좀 더 조밀하게 적분을 하라고, 수치 적분을 하라고 이걸 좀 더 조밀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모타에 대해서 과제를 하실 때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걸 조절해야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모의 실험도 10초가 너무 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것도 조절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1차 전달함수, 2차 전달함수 할 때 몇 초 정도 모의 실험을 했는지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빠져나가셔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1초로 PWM 주기를 했을 때는 모타가 이 정도로 흔들린다. 아까보다 오른쪽이 훨씬 깔끔해졌죠. 이거는 실제 시스템 운동과 같이 적분을 촘촘히 하니까 좀 더 실제 값의 여기 수치 적분 값이 가까워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죠. 모타가 여전히 속도가 나름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또 주기를 줄이면 되겠죠. 얘를 이제 다시 100분의 1로 하고 적분은 1000분의 1로 하는 상황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진동은 덜한데 역시 수치 적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역시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인데요. 10,000분의 1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매틀랩이나 샘툴에서 1, 2의 마이너스 4,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을 뜻합니다. 0.000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 표현이 조금 더 근사하죠. 그래서 셋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지금 폭이 줄어들고 계산값도 훨씬 더 실제와 유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림 5개를 그렸는데 이 심툴은 이 그림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 심툴이 그림이 여기 다 누적이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림 1 뭐 했었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림이 줄였고 진폭을 그 PWM 주기를, 그림 3 계산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수치 적분할 때 샘플 타임을 줄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진폭이 싫어서 PWM 주기를 더 줄였고 더 빨리 켜졌다 꺼졌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치를 이제 실제 시스템이 관성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이 최종적으로 이겁니다. 이것이 결과는 12V 전압을 50% 듀티로 인가하고 끄고를 하니까 결국 효과는 6V 전압을 인가한 것과 유사하다 이겁니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샘툴 모의 실험에서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밑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밑에다가는 이상적으로 펄스 제너레이터를 선택하시고 딜리트입니다. 펄스 제너레이터를 인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텝 함수를 한번 인가해 보죠. 그러니까 12V에 듀티비 50%로 인가한 것과 처음부터 12V가 아닌 그냥 6V를 인가하는 상황 말입니다. 스텝을 넣고, 자, 여기 스텝인데 이니셜 밸류 0에서 파이널 밸류를 12V에 듀티비 50%니까 6V를 인가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한번 그냥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림 2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더라고요. 자, 보세요. 얘는 그냥 6V로 가는데 얘는 상속 일정하게 6이니까 진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을 치고 나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동으로 스코프를 6을 그린 거고, 얘는 PWM 신호가 들어간 걸로 예상합니다. 그죠? 스코프 2가 계단 입력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스코프가 여기에 보시면 스코프고 스코프 2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코프 2가 여기 스코프 2라는 거죠. 그럼 얘는 약간의 진동이 있으니까 6을 넘어가니까 이 심툴이 자동으로 6보다 더 높은 값으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리포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을 보고서를 쓰실 때 여기 전달 함수를 다 모터 값을 넣어라 이겁니다. s 더하기 a분의 b, s 더하기, 그죠? 여기도 s 더하기 a분의 b. 그리고 내가 몇 초간 시뮬레이션 할 건지 요걸 결정해야, 요걸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꿈틀꿈틀 이상하게 정상 상태에 도달했는데 흔들린다. 이 말은 수치적분이 아직 그러니까 수치적분이 뭔가 이상적이지 않구나. 이 적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촘촘하게 잘라야 되구나. 구분구조법 기억나시죠? 그 적분하는 방법.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쌓아야 참값에 비슷해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PWM의 값에 약 지금 보면 100분의 1 정도로 해야 계산이 비교적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A, B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심툴 파일을 샘툴에서 그 지난번 과제 했을 때 속도 전달함, 속도 모의 실험, 위치 모의 실험 다 하셨잖아요. 그때 썼던 그 파일을 가져와서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아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파일에서 이 모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펑션 파일에 보면 a와 b를 즉 1차로 분사했을 때 전달함 속도 전달함수를 s 더하기 a분의 b에서 a와 b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그냥 주석 처리를 해서 안 나오게 했습니다. 실행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a가 25.4387 683.3778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s 더하기 a분의 b니까 요 a 때문에 a에 따른 시정수가 있을 거고 아마도 저 시정수와 PW의 주파수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저 응답 속도에 따라 PWM이 그거보다는 충분히 빨라야지만 이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출력이.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0.5 on, 0.5 off 즉 1초 PWM을 주기로 했을 때 이렇게 속도가 진동하는 이유는 그 속도가 S 더하기 1분의 1 그죠? 그 극점이 마이너스 1에 있어서 시정수가 1인데 주기를 1로 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출렁이 는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줄여서 0.1, 0.01 하니까 매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PWM 주파수를 정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제어 모타 실험하는 수업을 진행하면 PWM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보라고 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샘툴 과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요것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림 캡처해서 보고서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툴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방법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